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약간 삼성전자 약간 반등의 기미가 조금 보이죠. 무엇보다 간밤에 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내외로 빠졌습니다. 물론 연준 정례 회의를 앞두고 약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꺼낼지 상당히 걱정이죠. 거기에 따라서 약간 관망세도 보이고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필라델피아죠. 반도체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주 내리 전부 하락세를 보였지만 눈에 띄는 게 마이크론 메모리 업계 3위죠. 마이크론이 갑작스럽게 2% 급등은 2%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주가가 왜 갑자기 2%가 늘었을까? 올랐을까? 궁금하죠. 물론 디램 이 하반기에 물론 3분기 디램 가격이 물론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시장 최근에 그 업황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래도 우려 섞인 내일까지도 약간 우리가 좀 약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연준 의사 물론 연준이 어떤 흐름의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그 중국 최근에 좀 약간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좀 좋지 못한 소리가 들렸죠.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바로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 이 업황과 관련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은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과 SK 그와 관련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그 얘기까지도 마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뉴욕 증시 물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6월 15일 날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물론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물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가 공급받는 이 5월 전달 대비한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0.6보다 높은 0.8로 나타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려가 되고, 일단 뭐 인플레와 관련해서 뭐 약간 우려는 있지만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망세죠. 물론 그 미국 현지 전문가들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나뉘고 있는데 일단 8월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물론 테이퍼링을 발표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사실상 그때까지 방치하면 너무 늦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은 이유도 있죠. 물론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유가와 관련된 그런 종목은 나름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유가 상승 모멘텀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물론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게 상당히 우세하죠.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 꿈틀거리는데 내일 또 상당히 또 우울한 그런 조정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거리도 내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뭐 미국 10년치 그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일단 뭐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꾸준합니다. 일단 원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일단 FOMC에서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이 테이퍼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 금리도 뭐 당연히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 그 야에 따라서 내일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기에 물론 TSMC나 뭐 엔비디아, 인텔, ASML, 뭐 퀄컴
자, 미국의 대표적인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거의 1% 안팎으로 거의 다 하락을 했죠.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상당히 좋은 그 측면을 보였는데 다 빠졌어요. 저는 마이크론도 빠질 줄 알았는데 마이크론이 의외로 2% 급등을 하는 게 무슨 일인가? 내심 엄청나게 또 찾아봤죠. 물론 뭐 디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수요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한 것 같은데 더욱더 우리는 세부적인 걸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마이크론 2.1%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한간의 그 목표가도 현재 가격보다 마이크론이 50% 높은 120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뭐 마이크론이 50%라면 향후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는 좀 더 상승을 하겠죠. 자, 물론 이 최근에 그 헤지 펀드 얘네들이 이 100여 곳이 넘는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 미국 주식을 꼽았는데 그 가운데 30개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19위를 할 정도로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나 SK 어느 정도 주가에 좋은 영향은 아마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좋지 않은 소식이 뭐 반도체 가격과 관련해서 물론 스마트폰과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일단 오더컷 이 주문 축소죠. 최근에 그 중국 굵직한 스마트폰 업체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화웨이가 나가리가 되고 비보, 오포, 샤오미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도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지만 얘네들이 2분기에 들어서 사실상 10% 수준의 그 오더컷 주문 축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좀 메모리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전문가들은 물론 2분기가 지나고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인도가 지난 4월 중순 이후부터 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격히 꺾였었죠. 그리고 그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지난 7일입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리얼미가 코로나19 그 재확산에 따라서 물론 인도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직면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자기네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 25%가량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까지 내비쳤죠. 자, 이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확산되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뭐 한없이 쟤네들이 뭐 오더 축소를 이 주문 축소를 뭐 한다는 자체도 좀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물론 메모리가 약간 주춤한다면 서버가 있죠. 데이터. 그게 예사롭지가 않다는 걸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물론 트렌드 포스 거기에서도 반도체 가격 상승세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제로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얘네들이 사용하는 이 서버 디램입니다. 이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최근 들어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국내 투자업계에서도 PC 수요 증가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은 통과했고 그리고 모바일 지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견조합니다. 자, 중과율은 뭐 사실상 더 오르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하반기에 이 반도체 수요 자체도 물론 서버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 모바일 그다음 PC 순으로 아마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이 업황은 지금 현재 현물가나 이 고정거래 가격이죠.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뭐 튀어오를 걸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램 최근 이
고정가 대비 현물가죠. 현물가가 사실상 이 프리미엄이 확대된 탓에 이 현물가가 약간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초반에 현물가가 막 튀어오르다 보니까 영원하게 튀어오르는 건 없죠. 그래서 약간 조정 국면에 진입은 했다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일단 2021년 3분기입니다. 이 고정가가 곧 다가오죠. 7월입니다. 자, 7월이 되면 이 고정가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발표가 된다면 프리미엄 축소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현물가가 다시 한번 재차 강한 재반등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운 사이클 먼저 경험한 이 낸드죠. 낸드가 DRAM과 달리 이 서버형 신규 CPU죠. 물론 인텔의 아이스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CPU 출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부진한 이 판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는 하지만, 이 낸드가 이거 역시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는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물량 역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익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걸 고려를 한다면 2021년 낸드 판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이 훨씬 긍정적이죠. SK 하이닉스 물론 낸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SK 하이닉스는 낸드 수익성은 가파르게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하량 급증 기반의 그 영업 레버리지, 그리고 공정 효율화를 통한 이 원가 절감도 되고, 그리고 일부 일회성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이 낸드 판가 개선이죠. 이게 2023년까지,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이어진다면 인텔 낸드 사업부 결합되는 2022년입니다. 내년 가파른 아마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현재 그 5나노 EUV죠. 이 제품하고 물론 8나노 이 빅사이즈 이 양산에는 나름 그 전문가들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고는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내부에서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측이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한파 물론 가동 중단이 됐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담 물론 작용을 했었지만 평택 P3 클린룸 완공도 물론 2022년 내년입니다. 2분기에 아마 예상이 되는 걸로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투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적이겠죠. 효과는 어느 정도 P3 같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도 2분기, 3분기 올해까지는 이 P2까지도 상당히 실적으로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TSMC하고 이 경쟁력 격차 축소가 물론 점유율 축소가 돼야만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돌려놓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이 캐파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보충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겠죠. 그리고 선단 이 수율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규모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 수주가 계속 전개가 되어야만 일단 이러한 TSMC하고 물론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이겠습니다. 그 점유율이 줄어들겠죠. 자, 이거 역시 삼성전자에서는 선택 집중으로 통한 이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금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점유율 격차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의 갑작스러운 급등 역시 투자자들이 상당히 변화의 조짐은 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연준 내일 새벽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 오다 축소, 주문 축소죠. 오더 컷 때문에 약간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이거 역시도 어차피 과정입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이니까 크게 이거 역시 개선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뭐 또 100원, 200원, 뭐 1000원까지 급등하면 좋겠지만, 자, 여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영상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